이번 장에서 공부하게 되는 게 이제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인데 이제 주로 훈련과 관련된 부분이죠. 여기서 그 장관이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자를 일단 선정을 하는데 대상자가 3종 세트로 되어 있죠. 일단 현재 피보험자, 그리고 과거의 피보험자였던 자, 그 다음에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실업 상태에 있는 자, 이런 얘기겠죠. 이게 피보험자 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피보험자 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3종으로 되어 있죠. 3종. 피보험자였던 자,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실업자로 구분이 되려면은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용되지 않아야 돼요. 취업할 의사가 없는 자들은 실업자가 아니에요. 예. 이 피보험자 등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첫 번째 실업 예방, 취업 촉진, 고용기회 확대, 예? 능력 개발 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돈 주겠다는 얘기죠. 고용 안정 사업,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해갖고 총 6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사업 종류가 6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다 쓰진 않아요. 실업 예방, 취업 촉진, 고용기회 확대, 그다음에 직업능력 개발 향상 기회 제공 및 지원, 고용 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까지 사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장관이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원금, 두 번째 장려금, 세 번째 시설 장비 이쪽에 지원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그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교육 과정을 고용노동부에다가 신고해서 개설하는 과정까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고 있잖아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는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훈련을 받을 때 우대를 받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중소기업법에서 우선 지원 대상으로 보는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법 일일이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처음에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었어요. 나중에 규모가 확대되면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안 됐어. 그럼 바로 모든 혜택을 중단시키느냐? 그렇지는 않고 그 후 그 사용은 사유가 발생한 연도 다음 연도, 사유가 그 전년도 6월 달에 있어서 그 다음 연도를 1년부터 치기 시작해서 5년 동안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봐줍니다. 좋은 제도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있다가 근로자 고용을 하면서 좋은 일 많이 한 거죠. 그러다가 기업이 규모가 확대되고 대기업으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런다 해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안 해버리면은 주던가 뺏어본가 똑같잖아요. 5년간은 준다는 얘기죠.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상호 출자 제한 집단. 이건 안 되고. 그 해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상호 출자 제한 집단에 걸려들면 그 해까지는 봐줘요. 근데 그 다음 년부터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 상시 사용 근로자 수인데요. 상시 사용 근로자가 우리가 그 별표 1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대통령령 영편 우리가 그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데 들어가면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나와요. 우리는 시행령까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제조 파트는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00명 이하고,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임대 서비스, 부동산 임대 서비스 빼고요. 뭐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여기 같은 경우는 300명 이하로 보고 있네요. 그리고 일반 그 서민들이 운영하는 것 중에 도매, 섬해, 숙박, 음식점, 여기 이제 금융 및 보험업도 포함되는데 예술, 스포츠, 여기 관련 서비스업, 여기는 상시 수행 근로자가 200명이에요.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제조업은 500명, 중간기업들은 300명, 그리고 일반 그 예술까지 포함해서 예술, 금융, 보험업 포함해서 도매, 소매, 숙박, 음식점, 여기 음식점이 들어와 있다는 게 중요하죠. 여기는 200명 이하의 상시 근로자 사용자인데 일반 그 자영업자에 비교되는 그런 가게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푸드,
로컬 푸드 같은 데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음식점업이 될 수 있네요. 200명 이하. 그 밖 업종은 100명. 부동산 이외의 임대업은 그 밖 업종으로 본다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500명, 300명, 200명, 100명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이런 기준에 있는데 이런 기업에서는 우대를 하기 때문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서로 전락하겠죠. 그러면 상시 사용자 수가 500명 이하인지 300명 이하인지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따질 때 계산하는 방법이 매년 전년도 뭐 따지는 것은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 전년도 매월 말일 그러니까 전년도는 12달이잖아요. 매월 말 그 당시에 근로자 수를 전부 다 1월 달에 300명, 2월 달에 330명, 3월 달에 400명, 5월 달에 600명, 7월 달에는 좀 줄어들어서 300명 이렇게 전체를 다 더하죠. 전부를 더해가지고 조반 개월수가 10개월이면 10을 나누고 12개월이면 12개월을 나누죠. 문 닫은 적이 없으면 12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나온 숫자가 300명인지 350명인지 400명인지 평균 그 숫자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외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공동주택 관리 사업을 해가지고 주택 위탁 경영을 했을 경우에 위탁 관리라고 그러죠. 위탁 관리를 했을 때 위탁 관리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소장님, 과장님, 실장님을 이렇게 파견해서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수를 어떻게 할 것이 잡을 것인가 하는 얘기죠. 본사에 있는 근로자는 한 명씩 되겠죠. 상시 근로자니까. 그런데 이렇게 밖에 나가서 다문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들, 공동주택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 일단 60시간 이상인 자는 0.5를 반명을 봐주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은 뭐예요?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을 이제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을 따져보는 거예요. 단시간 근로자는 몇 시간 이하 근무했다 해서가 아니고 해당 업종이나 업무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단시간 근로자죠. 단시간 근로자. 여러분들 다른 그 고용보험법 말고 다른 법은 안 나오니까 근로기준법 같은 거 안 나오잖아요. 뭐 통상임금, 평균임금 뭐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따로 보지 않으니까 이것만 좀 해놓으면은 평균임금은 뭐예요? 평균임금은 자기가 받았던 그 금액을 근무 일수에 따라서 시간급을 구하고 총 시간을 곱해가지고 자기 받은 금을 가지고 평균 임금이 뭐예요? 나중에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이 나중에 내 퇴직금 기본이 되고 기준금액이 되잖아요. 그럼 통상임금 뭐예요? 그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받는 보수 수입을 통상임금으로 봐요. 내가 실제로 받았냐 그 개념이 아니죠. 단시간 근로자는 뭐냐? 해당 업종이라든가 업종별 일상적 근로자를 얘기하죠. 업종별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이죠. 통상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있어요. 통상적인 근로시간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적으면은 단시간 근로자로 취급이 됩니다. 근데 그 업종이 통신사업 쪽이에요. 주당 통신사업 쪽의 근로자들이 한 주간 8시간 근무 잡아가지고 5일 근무하고 40시간. 한 40시간 정도 일하는 게 일반적인 근로시간이에요. 근데 이쪽 근무자는 30시간만 일해. 그럼 이쪽은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거죠.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1개월 기준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고. 이것은 뭐 공동주택 관리 사업에서 그런 거고. 하나의 사업주가 2 이상 사업을 하는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가 더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보험연도가 시작됐어요. 보험연도는 매년 회계연도로 시작되잖아요. 1월 시작 12월에 끝나잖아요. 그 보험연도 중에서 중간 6월, 7월, 8월 이럴 때 연도 보험관계가 성립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보험관계 성립할 그날 기준에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가 이걸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튼 상시 근로자 수는 매 월말 상시 근로자 수를 전체 연간으로 더해서 다 더하겠죠. 그 더한 숫자를 실제 조반 일수로 나눠주는 거죠. 조 개월수로 나눠주면 나오는데 그래서 500명이 제조업의 경우는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많으니까. 제조업의 경우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수가 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0인 이하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그 다음에 일반 도매 소매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200인 이하로 돼 있죠. 200명 이하. 건설업, 광업, 정보통신, 사회복지 서비스 300명 이하로 돼 있네요. 자, 고용 창출의 지원이라고 돼 있죠. 고용 창출의 지원이랑 창출했단 말에 우리가 컨센서스를 놔야 될 것 같아요. 고용을 창출했다. 없는 직업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놔두면 고용 더 이상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고용 환경을 좀 바꾸니까 사람이 필요해진 거야. 그래서 사람을 고용한 거죠. 이게 고용 창출이죠. 그래서 근무 형태 변경. 원래 2기도제였는데 3기도로 바꿉니다. 그러면 그만큼 1기도가 더 필요하죠. 그럼 고용 창출이 된 거예요. 고용 환경 개선이에요. 원래는 식당에서 우리가 이제 정시때 가서 그 직원들 급식이 제공되잖아요. 근데 식당 급여의 환경이 식당 직원이 한 2명 정도로 근근히 유지가 됐어. 근데 식당 환경을 갖다가 좀 휴게실 시설로 바꾸고 의자나 에어컨이라든가 전부 다 하고 식당 직원들도 한 4명 정도로 늘리고 그래서 구조를 좀 바꾸니까 사람들이 식사 시간도 굉장히 빨라지고 유도가 있어져요. 그래서 2명이 더 필요했잖아요. 식당 여직원 2명이 더 필요한 거죠. 이게 고용 환경이 개선이 된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고용 환경 개선이라는 게 지금 아기를 가지고 있는 주부 사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유치원을 보내든가 어린이집에다 갖다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사 내에서 사업주가 어린이집, 직장 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직장 내 어린이집 유치원 만들었으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에 필요한 인력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또 관리 파트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고용 인력이 가만히 놔두면 변동이 없었을 고용 인력을 굳이 뭔가를 바꾸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3교대제로 일했던 것을 2교대제로 일했던 것을 3교대제로 바꾸니까 1교대 인력이 더 필요해버린 거예요. 그런 식의 제도의 개선이 있는 거죠. 근무 형태 변경. 이런 것을 해서 실업자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이쁘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임금의 일부 지원이죠. 전부 지원은 아니에요. 자, 내용을 보니까 근로시간 단축. 원래 한 사람이 야근까지 포함해서 잔업까지 포함해서 한 10시간 정도 일하는 제조업 근무 환경이었는데 근로시간을 8시간 근무제로 확 고정시켜버립니다. 잔업 못하게 해요. 그럼 그 회사는 어차피 1인당 한 10시간 정도 일했을 때 돌아가는 근무 시스템이었는데 1인당 8시간을 줄여버리니까 2시간이 남아버렸잖아요. 이 2시간은 공장을 안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8시간을 한 대신에 새로운 인력을 충원합니다. 그래서 근무 양을 잔업 없이 끝낼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꾸는 거죠. 어떻게든 사람이 필요했죠. 이게 바로 근로시간 단축도 되는 거고 교대 근로 2교대를 3교대로 정기적인 교육훈련 안식휴가 이런 거 안식휴가를 보게 하면 어때요? 그 직원이 1년 동안은 그 회사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직원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고용 창출이 된 거죠. 그 정규직 직원은 외국에 한 1년간 교육을 보내버려. 외국 대학에 가서 좀 배우라고. 그럼 그 직원이 빠져나간 시간 동안 누군가가 그 자리를 메꿨겠죠. 그래서 고용 창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용 창출과 관련된 부분에 근로자가 증가를 했죠. 고용 창출 기회를 만들었는데 근로자 수가 증가가 안 할 수가 없죠. 증가가 됐겠죠. 자, 고용 환경 개선을 통해서 실업자를 고용했다.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지고 실업자들을 그쪽에 더 집어넣었다. 직무 분할, 근무체계 개편, 시간제 직무를 또 개발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들을 또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항은 좀 조심해야 돼요. 직무를 쪼개고 직무의 분할이죠. 근무 체계를 방식을 바꾸고 개편을 하고 시간제 직무 정식 직원이 아니고 시간제 파트타임 직원들 인턴 사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을 개발해서 인턴 사원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뭐예요? 실업자를 이 파트 쪽 알바라든가 인턴 사원이라든가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했을 때 고용기간이 굳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나와 있죠. 실업자를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새로 고용하는 것도 고용 창출이 됩니다. 인턴 사원. 그러니까 방학 때 되면요. 일반 중대기업들은 인턴 사원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인턴 사원 썼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가 100%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더란 얘기죠. 제 딸들도 지금 대학교 다니는데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는 인턴 사원 일을 합니다. 뭐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갖고 하더라고요. 많이 준 데 있고 적게 주는 데 있는데 여하튼 그쪽에서 가서 일을 하면은 여기에 지금 고용 창출, 고용 기간에 제한 없이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여하튼 고용 창출로 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물론 회사도 일부를 내야 되겠지만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성장 융합 업종도 있고 인력 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 복귀 기업, 직역, 특화사업 이런 것 통해서 실업자를 고용했다. 전문 인력을 또 고용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데 전문 인력이 없다가 새롭게 고용이 된 거죠. 뭐 임금 피크제를 시행한다든가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정년이 됐는데 55세 정년이야. 또 60세 정년이야. 60세 정년인데 그로부터 5년 전부터 점점 급여를 깎아가는 거죠. 대신에 정년이 돼도 자르진 않고 근로시간 단축제, 임금제 체계 개편했고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더라.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를 했으니까 피크제를 했다는 얘기는 피크 임금으로부터 그 다음부터는 임금이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어서 남은 돈, 그 돈을 15세에서 34세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데 씁니다. 고령자, 중고령자를 또 새로 고용하는 것도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직장을 만들어내고 직업을 만들어내고 파트타임을 만들어내고 임금 피크제 또는 뭐 임금 감액제, 근로시간 단축제 이걸 통해서 15세, 34세에 해당되는 청년 실업자를 고용을 하고 고령자, 중고령자를 고용하고 직업 환경을 통해서 일반 실업자를 고용하고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다 고용 창출 지원 대상이 되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대통령 영해에서 이 제도는 2018년 12월 30일까지만 한다고 돼 있어요. 2018년 12월 30일가 다 끝났네? 우리 공부할 거 없잖아. 이 제도가 없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나중에 현장에 가서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공무원이 된 뒤에 뭔 일을 만나느냐. 2018년 이전에 이 제도가 시행될 때 이 제도 가입의 효과가 있다가 2018년 12월 30일 된 기업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8년 12월 이후가 돼도 이 제도 효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그밖에 나오죠. 뭐 임금 피크제도 그 밖에 임금 체계 개편 통해서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종료 뒤에도 또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 조정의 지원이죠. 고용 조정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용 조정에 의한 직원 감소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3,000명 그 직원을 가지고 있다가 고용 조정을 통해서 2,500명으로 직원을 500명 자른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경기가 안 좋아. 경기 변동. 산업 구조가 달라졌어. IT 산업으로 변경이 됐죠. 또는 자동화 사업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일반 힘쓰는 노동자들은 필요 없어. 예? 산업 구조 변화. 사업 규모 축소. 장사가 잘 안 돼. 미래 산업이 아니야. 사업을 폐업이니까 그 그룹 내 일정 사업을 폐업시켜버리고 일정 사업을 또 다른 걸로 전환시킵니다. 그럼 그쪽 파트에 있던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고용 조정을 통해서 직원 감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회사가 고용 조정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용 조정을 했다는 얘기는 그 사업을 폐지를 했던 폐업을 했던 전환을 했던 어찌됐든 간에 사업 규모가 축소가 됐던 고용 조정을 통해서 직원들이 감원이 이루어지죠. 직원 감원이 이루어집니다. 감원이니까 직원 수가 감소했죠. 그래서 직원 수가 조정이 되겠죠. 이런 과정이 고용 조정 과정인데, 자, 이 고용 조정을 하면 당연히 감원이 와야 되는데 고용 조정을 하는 과정에 감원을 하지 않고 뭐를 해버리는 거예요? 직원을 자르는 대신에 하는 일이 있죠. 자르는 대신에 감원이 아니고 뭐랍니까? 휴업을 해서 직장을 잠깐 쉬어. 휴업을 해도 고용된 근로자들은 그 회사에서 그냥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휴업은 직장이 잠깐 쉬는 것이지 문 닫는 거 아니니까요.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죠. 휴업을 한다든가 또는 휴직,
너를 자르지는 않을 테니까 1개월만 쉬었다 와. 2개월만 쉬었다 와. 그래서 임금의 반은 줄게. 뭐 이런 식이죠. 휴업, 휴직. 야, 휴업, 휴직 말고 어차피 이 사파트는 여름철에는 잘 안 돌아가. 대신 겨울에는 바쁠 테니까 여름철에 차라리 교육을 받고 와라. 그래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시킨다든가. 훈련을 보내버리는 거죠. 또 인력들의 재배치. 어느 파트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어느 파트는 사람이 안 필요해. 그럼 조정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원들을, 이걸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전체에 있다는 얘기는 직원을 감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직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고용 조정입니다. 근데 이제 고용 조정을 하게 되면은 근로자 임금이 통상임금이라든가 평균임금대로 받을 수는 없겠죠. 휴직을 시켰는데 휴직을 시키면서 그냥 돈 한 푼도 아닌가 거기 있다가 와. 그럼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지 뭐 거기 휴직이나 휴업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임금을 2분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 감소 비율이 있어요. 내가 원래 받았던 돈이 500이었는데 휴업 휴직을 통해서 내가 200만 원, 250만 원 미만으로 받게 된다. 그러면은 감소분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거기 나오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는 그 근로자한테 나머지 감소된 임금을 지원한다. 이런 뜻이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고용조정으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난 사람, 실업자가 됐겠죠. 그 실업자를 일부러 고용을 합니다. 전문 인력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는. 고용조정을 통해서 회사를 떠난 실업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돼 있을 거예요. 예, 피보험자 자격 상실했다고 거기 기록이 되죠. 그 이직 사유가 들어갔잖아요. 그 이직 사유 고용조정이었어요. 이 고용조정으로 이직했던 사람을 모 회사가 채용을 했어. 채용한 회사에도 지원금을 주겠다는 얘기죠. 고용조정 지원 내용을 보니까 우선 지원 대상 사업주가 있죠. 지정 업종이 있고 지정 업종에 속하는 도급 사업자도 역시 되는데 매출액 2분의 1 이상의 도급을 맡으라고 되어 있죠. 지정 지역도 있죠. 대표적인 게 마산, 창원, 통영, 거제도 조선 사업이 난리를 치면서 갑자기 그 지역 경제가 다운된 데가 있었죠. 군산 이런 데가 우선적 지원 사업주 대상이 됩니다. 지정 지역도 나오죠. 조선 사업이 완전 망했다가 이제 일어서고 있잖아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금 대상인 게 있죠. 고용유지했다는 말은 뭐예요? 고용 조정이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서 고용된 피보험자, 이런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니까 빠지고요. 또 사업주 공고에 따라서 퇴직 예정된 자도 제외된다 합니다. 이 가로치기 되어 있는 부분 조심하세요.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자가 그 사업에서 고용된 피보험자 중에 이런 근로자 빼고 그리고 어차피 그 회사를 떠나게 되는 사업주의 공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이 사람이 뭐냐면은 그 회사의 중대한 귀책 사유에서 중대한 귀책 회사에 재산적 소리를 끼친 자들이 있어요. 너 사표 낼래? 그냥 네가 나갈래? 이렇게 해갖고 공고에서 퇴직한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피보험자 지위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피보험자를 취해서 고용 유지 조치 기간을 설정을 하고 그 후 기간, 그 고용 유지 조치 기간은 당연히 포함되는 기간이 있고 그게 플러스 1개월까지 해서 이직시키지 않았다. 이거죠.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죠. 고용 유지 지원금. 자, 고용 유지 지원금이네요. 자,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고용을 유지했단 말이죠. 즉 이직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고용유지 지금 대상이 아닌 것, 이런 근로자하고 사업주 권유에서 퇴직 예정자들은 안 빼고 일반 피보험자들한테 지원금이 되는 게 뭐냐면 고용유지 기간, 유지조치기간이라고 했죠. 고용유지조치기간, 고용유지 조치기간이 설정이 되고 기간 플러스 1개월이 추가돼서 이 기간 동안에 고용유지가 이루어진 거죠. 이 기간 때 고용유지가 이루어진 거죠. 고용유지가 된 것, 즉 이직시키지 않은 것, 이때 지원금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고용유지조치에 얘들이 나와 있죠. 고용유지조치, 얘가 고용유지조치란 말을 쓰셨잖아요. 고용유지조치란 말이 있는데 요 조치에 해당되는 부분이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이런 게 나와 있죠. 이걸 통해서 뭐를 했다는 얘기야.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부원자 총 근로시간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근로시간 전체에 근로자 전체 근로시간이 100분의 20까지 20 이상이 단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근로시간이 단축됐다는 얘기는 급여도 그만큼 안 나갔고 임금도 그만큼 안 나갔다는 얘기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 못 받은 임금. 안 자른 대신에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을 했고 단축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업주는 그만큼 월급을 적게 줬겠죠. 그 적게 준 급여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안 자르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해서 고맙습니다 해갖고 지원금이 나가는 거죠.